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해마다 회야강 하구에 많은 양의 모래가 쌓이면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석 교사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공교육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봄 이사철을 맞아 전국의 전세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울산은 전국 최저 수준의 전세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4.11 총선을 앞두고 5개 구군과 함께 한 달 동안 공직기강 확립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꽃샘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2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영상 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내일 아침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회야강 하구에 많은 양의 모래가 쌓이면서 어선들의 입출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울주군이 해마다 수억 원을 들여 준설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 서생면 회야강 하구에 마리나항 건설 예정지. 진해해변의 모래가 파도에 떠밀려오면서 항구는 모래에 파묻힐 정도입니다. 어선 150척이 다니는 길목이지만 선박이 모래에 걸려 훼손되는 상황입니다. 모래 때문에 배가 못 나가서 엄청 어려움이 많죠. 지금 이번에 날 굽고 난 뒤에 한 10일 이상 못 나갔어요. 이달 들어 퇴적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심은 더 낮아지고 강폭도 좁아졌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몇 개월 전만 해도 수많은 배들이 입출항하던 바닷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모래가 퇴적되면서 이곳은 거대한 백사장으로 변했습니다. 방파제와 명성교, 교각포를 위한 테트라포트 등 각종 구조물이 들어서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진해해수욕장 백사장의 모래도 3분의 1가량이 유실돼 해마다 보충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2차례의 모래 준설 비용은 4억 원에 육박하고 올해도 2억 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15개월 안에 운행하고 대체해서 너무 많습니다. 국토 양보에다가 그 전에 요청해가지고 그 연안 경비 계획에 이제 반영시켜가지고 앞으로 그런 모래 퇴적되는 그 대책을 당장 모래 준설이 불가피하지만 퇴적 모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되면서 울산에서도 수석교사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자는 취지인데 공교육 강화의 활력소가 될 전망입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 수업이 한창인 울산의 한 중학교 2학년 교실. 역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2가지 의미로 설명했죠.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선생님의 노련한 설명에 학생들은 연신 웃음을 터뜨리며 수업에 집중합니다. 31년째 교단에서 온 유행자 선생님은 수업 능력을 인정받아 새학기부터 수석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평균의 절반인 일주일에 10시간만 하고 연구활동비도 받으며 강의 기법을 연구해 동료 교사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특히 개콘 같은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때로는 탤런트가 되기도 하고. 수석교사제는 승진 구조와 수업 능력을 분리해 수업 잘하는 교사를 선발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해 6월에 법제화됐습니다. 울산에서는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36명의 수석교사가 선발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업 잘하는 교사를 선발하여 동료 교사의 수업을 컨설팅하고 효과적인 교사학습 방법을 개발 확산함으로써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교사 본연의 업무인 가르치는 능력이 중시되면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치를 2014학년도 수준별 수능에 대비한 모의 수능을 앞두고 일선 학교마다 시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5월 17일 실시되는 모의 수능은 국어와 영어, 수학 3과목이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 등 수준별로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 교육청은 일선 고등학교에 관련 자료를 배부했고 일선 학교에서는 모의 수능에 대비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명의 새누리당 예비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 북구 여론조사 경선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그제와 어제 박대동, 박천동, 최윤주 예비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경선 결과는 새누리당 공천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오늘 오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울산시와 각 구군이 공직자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서 감찰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 밖에 이번 한 주간의 일정을 윤주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울산시가 4.11 총선을 앞두고 5개 구군과 함께 한 달 동안 공직기강 확립에 나섭니다. 이번 감찰에서는 4개 반 22명이 투입돼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따른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와 대민행정 지연과 방치, 공직기강 해이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울산시의회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 동안 제144회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울산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 조례 개정과 울산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등을 다루고 울산시 교육청과 외국도시 간의 교류 협력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태화강 어린연어 방류 행사가 오는 15일 중구 다운동 신사모교 아래에서 진행됩니다. 이번에 방류되는 어린연어는 모두 34만 마리로 울산시는 방류한 어린연어 보호를 위해 다음 달까지 불법어구 철거 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국립울산검역소 준공식이 오는 16일 남구 장생포동에서 열립니다. 2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울산검역소는 세균과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실험동과 민원 편의시설 등을 갖춰 신속한 진단과 24시간 검역 관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해마다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텐데요. 이 건강검진을 귀찮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주기적인 건강검진만으로도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기상캐스터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1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울산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몇 년 전에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또 받을 차례예요. 그거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2010년도 그러니까 한 10월경인가 그걸 받은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은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률 1, 2위인 암과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은 국가 건강검진만으로도 충분히 발견과 예방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건강 정진을 위해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암검진, 영유아 검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건강검진 외에도 자신에게 맞는 추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검사 항목을 선택할 때는 나이와 병력, 가족력, 위험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의 경우 국가암검진에서 빠져있는 전립선 초음파와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한 흉부 CT가 필요합니다. 30대 여성에게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유방암과 대장, 직장암, 치매 등은 가족력이 큰 질환으로 가족 병력이 있는 경우 수시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전날은 과식과 음주를 피하고 검진 결과에 이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석유화학공단의 폭발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울산에도 화상 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울산에서는 폭발 화재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지만 화상 전문병원이 없이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 지역 의료계는 화상 전문병원 운영에 전문 인력과 의료기기 등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수요는 많지 않아 당분간 병원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울산은 제주에 이어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정체금은 지난해보다 6%가 올라서 지난 2002년 12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6%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경상남도가 7.1%, 부산이 6.8%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울산은 2.4% 오르는 데 그쳐 제주도의 0.1%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제 실시 기업에서 1년 단위로 또는 사업주 임의로 해오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이나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의 부두 운영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채선율 낮추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항만공사는 이를 위해서 올해 말까지 항만 준설 공사를 실시하고 야간 입출항과 휴일 하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항은 최근 들어 물동량 증가와 부두 시설 부족으로 채선율이 꾸준히 증가해서 선사들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활기차게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